제가 지난 금요일 날부터 몇 번 이야기했듯이, 자, 그때 뭐랬습니까? 보수 결집이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언론이 할 거다. 그래서 밖에서 대형 집회가 2개씩 전개되고 있는 부분에 좋아할 필요 없고, 광주 집회에 사람 많이 몰렸다고 좋아할 필요 없다. 솔직히 말하면 대형 교회들이 동원하고 외부에서 간 사람이 대부분이고 일부 광주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 그런 것들로 이 판을 바꾸지 못한다. 그런데 보수는 엄격하게 말하면 설 연휴 이후에 서부지법 사태로부터 시작된 좌파들의 낙인 공작, 그리고 또 보수 내부의 분열 공작, 그리고 잡아넣겠다는 공안 협박 등이 통하면서 설 연휴에 치고 나가지 못하고, 그나마 이제 보수를 향해서 오는 한 40% 정도의 중도층도 놓치면서 5% 정도 뒤로 후퇴했다. 그래서 윤통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이나 더 나아가서 정권 유지에 대한 여론이나 또 더 나아가서 탄핵 반대에 대한 여론이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지요. 오늘 보면 조선과 중앙이 둘 다 보수가 결집해도 최근에 상승 곡선이 둔화되었다. 탄핵발 보수 결집이 한계에 다다랐다. 정권 교체론이 높아 외연 확대의 고심이다. 그래서 이제 보수 내부에서 그야말로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중도를 언급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보수가 한계에 도달했다. 자, 탄핵 막바지가 오기도 전에 보수가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조선은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가 1%로 붙었고, 한때 많이 벌어졌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가 몇 개는 역전당하고 그러면서 한계에 왔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에서 차이가 오히려 갤럽 조사에 의하면 19%나 벌어졌다. 그래서 보수 내부에서 이제 이대로는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러고요. 중앙일보는 오늘 중도층에서 교체론이 58%다. 그래서 거리에 사람 동원하는 광장만 보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이재명 대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등의 1대1 대결이 크게 벌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당 주자들이 14% 이상 뒤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주 MBS 여론조사에서 정권 재창출은 40일, 정권 교체는 50으로 9%나 교체가 높게 나왔고, 중도로 좁히면 정권 재창출은 29, 정권 교체는 63이 나오고 있고, 탄핵에 대해서도 응답자 58%가 탄핵 찬성, 그리고 탄핵 반대는 38%인데 중도에서는 69%가 찬성, 기각은 29%. 이렇게 나온다고 보도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환길, 세이브 코리아, 손hen보 등이 이끄는 바람은 그건 보수끼리의 한마디로 제로섬 게임, 자기 살 뜯어먹기라는 제 이야기를 언론들이 앞장서서 확인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JTBC 매우 얄미운 언론이지요. 자, 이것도 지금 정권 교체 53, 정권 유지 36, 정당 지지도 민주당 41, 국민의힘 36이라고 합니다. 무려 민주당이 국민의힘 앞에 5% 이긴다는 결론까지 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항목인 지금 정당 지지율, 그리고 탄핵 찬성 반대, 그리고 정권 유지 교체에서 다 밀리고 있다. 윤통 지지율은 일부 보수 언론들만 발표하는데, 이 윤통 지지율 발표 또한 다소 내려가는 것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윤통 지지율이 51% 나온 부분에 그렇게 조작이라고 하던 언론들이, 메인 언론들이 전혀 보도하지 않았죠. 이제 자신들만의 논리를 만들어서 너네들이 이제 많이 지고 있다는 것을 설파하고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는 일정하게 그런 압박이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라는 것은 조작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회사들이 조작을 할 때는 그럴 만한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조작에 가세하지, 뜬금없이 가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조작된 여론조사를 믿느냐 하지만,
여론조사를 조작한 것이 결국은 실제 여론도 그렇게 되도록 한다는데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보수가 진짜로 이 치고 나가면서 기세를 갖다가 올리고 있었다면 여론조사 회사나 그걸 발주하는 언론들이 조작을 못하지요. 그런데 보수가 힘이 빠진 추세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으로 다수가 윤통을 포기하고 조기 대선 준비에 몰두하면서 나오는 일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국힘은요, 그야말로 눈치를 살피면서 살살 아마 제가 볼 때 권성동이하고 권영세한테 쌍권한테 물어보면 대통령이 진짜 속마음이 뭔지 거짓말 탐지기에 넣으면 탄핵이 인용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요.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으로 지금 보수 지지까지 철회될까봐 노골적으로 탄핵 인용을 말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슬슬 하는 이야기를 보면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또 보수의 유력 후보라는 오세훈 안철수 또 지금 복귀하겠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한동훈이 그리고 윤석민이까지 이 4명은요 탄핵이 당연히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윤통 탄핵 인용되면 계급품을 물고 이렇게 싸우고 항의할 사람은요 자 윤통 탄핵을 반대하는 순수한 애국 시민밖에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던 2017년 3월 10일에 시위대가 이성을 잃었고 4명이 그날 목숨을 잃고 63명이 다쳤죠. 자 그렇지만요 경찰이나 민주당이나 다 계산이 있죠. 윤통이 탄핵 인용되면 지금 탄핵 반대 세력의 주류들, 위에 웃대가리들은 대부분 조기 대선으로 방향을 돌리지 이미 탄핵돼 버린 윤통을 끝까지 싸워서 구출하자고 하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때려버리고 나면 그 후유증을 당일이나 그 다음날 정도만 조심하면 되고 곧바로 조기 대선 분위기로 가게 되면 보수 내부가 이제 굉장히 분열되고 혼란한 상태에 빠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권영세는 이제 이준석까지도 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서 이준석이 하고도 손잡아야 된다. 웃기고 있는 이야기죠. 일부 좌파 언론들은 이준석이 지지가 8% 나온다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 조작은 계속될 것이다.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요. 국민의힘은 계속 조기 대선으로 갈 거다. 민주당은 그런 분위기를 계속 끌어가기 위해서 보수 리더를 협박하고 보수 세력 간의 분열을 초래하고 여론조사가 비관적이고 국민의힘도 조기 대선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제동을 거는 것은 윤통과 이제 보수 반대를 외치면서 싸우고 있는 우리들밖에 없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서요 승부수를 안 던지고 가면요 제가 봤을 때 이 싸움이라는 것은 기세가 있습니다. 기세가 꺾이고 나면 그야말로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이 마치 늪에 빠져들어서 점점 잠겨들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수의 상태가 정확히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이 상황을 헤어날 길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싸울 사람은 윤통과 애국 시민들 뿐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미 기세가 꺾여서 조기 대선으로 간다고 보고 있다. 자, 이걸 우리가 냉정히 현실을 분석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